예, 오늘 지수를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불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도 외국인들이 무려 현물 시장 안에서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음 주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는 않을지 여기에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네. 9월 초에 소개해 주셨던 나우로보틱스 네.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로봇주가 사실 뭐 뉴스 띄우면서 순환매 돌면서 간다라고 좀 봤고요. 뭐 그러면서 사실 뭐 여기서 편입했었던 게 나우 로보틱스도 있었고 뭐 KLI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전고점 갱신하는 모습 나왔죠. 목표 가격 가볍게 넘어갔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리뷰를 뭐 추가적으로 할 게 없어요. 워낙 잘 뻗어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오늘 상한가를 몰면 뭐 차주 월요일이겠죠. 거래일 기준은 다음 거래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화 때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좀 나올 거예요. 눌림 조정 나올 때 신규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보자. 2차 목표 가격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27,000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 이제 악성 매물대가 많거든요.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요. 2차 목표 가격까지. 그러니까 눌림이 나올 때 목표가를 27,000원까지 보고 다시 한번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리뷰 종목 한 종목 더 할게요. 바로 어제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죠. DSC 인베스트먼트.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필요사 AI, 오픈 AI가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DSC 인베스트먼트도 이에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대장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침부터 초반에 꿈틀대면서 올라갔었고 VI에 걸렸고요. 목표 가격이 이제 좀 높게 좀 잡았었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가격까지 좀 잡았었죠. 고가가 8,200원이었는데 제가 목표 가격을 딱 여기까지 봤거든요. 8,600, 700원 여기까지 봤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좀 체결이 안 되는데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제 뭔가 베팅 금액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는 조금 재미가 한두 개 빼고는 없고 보로노이나 이런 종목도 빼고는 없고 그러면 창투사가 사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인데 뭐 이렇게 되면은 창투사는 FMC 이후에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못 간 이런 섹터와 종목들은 FMC 이후에 가진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시장에 좀 알고리즘이 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상승이 나왔고 아마 눌림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공략해도 가능하니까요. 창투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차분하게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더 긴 관점으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을 체크해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게 크게는 체크 안 해보셨어요? 의미가 없지 않나? 약간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있어요. 의미 없게 봉을 세고 네. 있었네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단 신고가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 코스닥이 아직은 좀 사실 21년도 고점 아직도 못 넘어갔으니까 사실 코스닥이 좀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좀 올라오면서 900, 뭐 950, 1000 한번 찍어주길 좀 우리가 좀 고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다음 주까지도 괜찮을 거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날들,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최대한 이럴 때 좀 많이 벌어두고 자신 없으면은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DS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뭐 9,000원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상 더 가든지 말든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달라요. 네, 종목별로. 왜냐면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까지 FMC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뜻은 뭘까요? 미국 증시도 그렇게 쫓아가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국회 본회의도 딱 그 9월 23일인가요? 그때 딱 또 있어요. 또 그 주간에 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지주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좋게 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근데 오늘 되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이쪽 섹터는 희마리가 없죠.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조금은 맥이 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장에 또 이제 수급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아래 꼬리를 대부분 달아주거나 또는 이제
원전도 사실 기자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좀 하락이 팍 나왔다가 오히려 플러스가 내는 종목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어제 사실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면 이제 바로 즉각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하루 뒤에 이제 신문 기사가 이제 요약이 돼서 아침에 올라오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아침에 좀 반응이 나왔었고 그래서 반대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대장이죠.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약간 좀 이 신재생 쪽은 또 떨어지고 원전은 다시 아랫골에 달아주고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발전소 짓는데 15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선정 난항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우리나라 지을 데가 없어요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SMR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이지만은 확실하게 지금 글로벌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냐. 시범 테스트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게 2개밖에 없거든요. 프랑스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쪽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완성된 게 없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명했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좀 이제 에너지 믹스 형식으로 좀 진행된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태양과 풍력은 1, 2년 안에는 완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도 맞죠. 그 얘기도 맞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두빌이라든지 이런 원전주들이 오늘 초반부터 약세가 나온 배경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문가분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발언으로 국내 원전 지을 곳이 없다 이 이슈로 주가가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해외 수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올라갔었던 게 해외 수주 모멘텀과 기대감으로 네. 재평가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얘기하시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네. 네. 바로 결론 넘어갈까요? 종목 소개로? 아니요. 네. 저도 얘기를 듣다 저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빌드업, 그렇죠.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네. 잠깐만 좀 참으시죠. 제가 네, 얘기를 할 죄송합니다. 게 있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지금 태양광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호남 지역에 많이 편성되어 있던 거 예전에 지도 한번 보여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송정말 건설이 좀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원전 가동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뭐 2030년까지 해서 현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노후화된 원전 관련된 부분들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료, 뭐 미국에서도 지금 주마다 주지사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내년에 또 선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주지사들도 약간 이제 전기료를 이제 또 올리고 이게 미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정범진 교수라는 분도 현재 수준에서 몇 배 수준의 이런 뭔가 신규 원전이 없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전기료가 급등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앞서 우리 앵커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좀 반박하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국가별 원전 건설기가 정말 15년 걸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15년. 15년 걸리는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PR 1400 기준 세계 최단 수준입니다. 5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뭐 쉽게 주도하는 거죠. 자금 인허가 더 잘 내주고 6에서 8년. 프랑스가 원전 국가잖아요. 10년 플러스 알파라고 지금 리서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장 단기적으로 5에서 8년 정도를 걸리는데 15년이라는 말로 약간 증시 그 원전주들이 약간 좀 이제 매물이 좀 추리되는 부분들이 저는 쉽게 얘기해서 뭐다? 언더슈팅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네. 결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잘 지어줘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사건이 나와가 좀 안타깝죠.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국을.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어제 장면을 좀 갖고 왔고요. KTV에서 발췌한 자료고요. 안전이 담보된 원전 병행.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모멘텀 충분한데 우리도 사실은 이제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정부 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전주 오히려 오늘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을
저가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으로요.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주시면서 이제 반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신광섭 매니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매일경제TV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전주 안에서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선을 긋는 행위가 네, 그쵸.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한몸일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들 신광섭의 1타 강사를 보고 계시고요. 자, 오늘 원전 대장주 갖고 나왔고요. 뭐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네. 다 아실 거라고 저도 뭐 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네.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같은 의견이라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당연히 이 종목 봐야 되겠죠. 왜 떨어질까? 매수해야 되겠죠. 종목명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재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들의 주가 조정을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당연하죠. 말씀해 주셨고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아 주셨습니다. 네, 뭐 이 종목은 제가 사실 딱히 설명해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주식하시면 다 알고 있고요. 주식 안 하는 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 다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현대건설이는 원전 투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랜트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두 가지 모멘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유럽 최고법원의 핵 에너지 친환경이다라고 판결이 나왔죠. 이거는 좀 큰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었는데 핵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분류했다는 점.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이프하고 관련된 부분도 수주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카카오라는 종목이 오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키 맞추기로 전고점 거의 갱신할 듯 말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증시가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이었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이제 서서히 멈추고 이런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대형주, 못 간 대형주들 위주로 지수를 뭔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지루한 박스권에서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결국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전고점까지 넘어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상단까지 보겠습니다. 상단이 71,000원 선, 71,000원 선까지 일단 박스권 상단 한번 보고요. 손절 가격은 56,000원 선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이제 박스권 하단인데 요거는 이제 이슈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락 나왔다가 아시죠? 그때 윤석열 정부 당시에 뭐 어쩌고저쩌고 노예 계약 이게 이슈 나오면서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루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하단 근처에 왔으니까 매수하고 상단까지 보되 상단을 오면은 뭔가 뉴스가 나오면 상단을 뚫어버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뚫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네요. 그쵸?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밴드로 만나나요? 네, 저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금리나 기대주들이 거의 다 올라온 만큼 다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요. 절정 국면 다 들어간 종목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못 간 종목들 대형주 못 간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너튜브 방송은 없는데 네이버에다 여러분들 신광석 검색하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또 네이버 주식밴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 거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아직 못 간 대형주들, 준대형주까지 포함해서 리스트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자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빙고드 신광석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